안녕하세요, 허여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카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카본 회사 중에서 뭐 SK케미칼의 SK카본, 그리고 한국카본, BT카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BT카본이 아니고 TB카본입니다. 우리 공장장님께서 전화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정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낚시점을 차리는 방법, 그리고 낚시점을 차리려면 초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집 규모입니다. 우리 집 규모, 그러니까 동네 낚시방 규모죠. 그리고 월 순이익, 평균 순이익은 과연 얼마나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질문도 많이 왔었고, 또 이제 상담받으러 한두 분씩은 오세요. 그러니까 퇴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그 퇴직을 하신 분들, 그리고 고등학생 분들이 특히 또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일단 제가 낚시점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원래 횟집을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 횟집은 지금 우리 가게 근처에서 우리 모친께서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 낚시점을 하게 된 거는 이제 5년 차입니다. 횟수로 5년 차. 5년 차고 총 장사 쪽으로 제가 15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가게를 하게 된 동기가 집사람이 결혼 2주 남겨놓고 사고가 났었어요. 대형 사고가 났죠.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9번의 대수술을 했었고, 중환자실에 한 1년 정도 있었고, 재활 치료를 한 2년 정도 저와 함께 항상 보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거기에 대한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고통이 있었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제가 85kg 몸무게 나가는데 그 당시에 65kg, 67kg 이렇게 나갔었으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만큼 좀 많이 힘든 이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이제 같이 생활을 하려면 횟집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제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경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라 가지고 횟집 자체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몸과 정신이 빈약한 상태에서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또 친한 형님께서 낚시점을 하고 계시는데 제보고 점장 생활을 좀 할 생각 없냐 해서 한 몇 개월 정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또 비수기가 오면서 이제 좀 이제 하던 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죠. 근데 그때 생활이 너무 즐거웠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허야돔이 피시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또 허락을 해줬죠. 또 자기 때문에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라도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맙죠, 집사람한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초기 비용이 3억 들었어요. 제가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횟집을 차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천만 원이 있었고, 또 이제 은행에 농협에 또 그리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총 2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8천만 원은 이제 가게 보증금, 월 80만 원 월세,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 뭐 진열장부터 해서 뭐 전기, 간판, 뭐 에어컨, 그리고 이제 온풍기 뭐 다 통틀어 가지고 한 3,800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됐죠. 인테리어 쪽으로만 3,800. 그리고 뭐 요것저것 다 해서 뭐 우리가 1억 6천만 원 정도 물건을 넣었어요. 1억 6천만 원을 넣었는데 진열장 3판밖에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열장이 우리 지금 총 10개가 있는데 3개밖에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 야, 참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도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 첫판 깔고 물건은 없어도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게
허야도미 핀샵이에요. 그러니까 3억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갖다 주게 된 게 2년 차부터 20만 원씩, 3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또 장사가 안 되면 못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못 갖다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 작년 여름에도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정말 장사 안 됐거든요. 그때도 이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쳤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한 10원 한 푼 주질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뭐 빚은 5년 차인데 가게 빚을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꾸준하게 주고 있습니다. 빚은 오히려 더 늘어났죠. 2억 2천에서 지금 한 4억까지, 이제 낚싯대 사업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빚이 4억까지 이제 불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재정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은행이라는 곳은 그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이란다. 그 원금과 이자만 꾸준히 갚아주면 전화가 안 와요. 전화도 안 하고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뭐 빚은 그래 있지만 신용등급은 또 1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꾸준하게 갚아주니까 등급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빚은 내진 않습니다. 왜냐면 5억 이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지 말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낚싯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평생, 빚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게 장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문제점이긴 하죠. 그런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짜리 낚싯대든 80만짜리 낚싯대든 50만짜리 낚싯대든 인터넷 최저가에서 한 2만 원 정도 더 DC를 하고 현금가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남는 거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위에 있는 낚시점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래서 거의 통계적으로 비싼 장비를 암만 잘 팔아도 인터넷 최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팔거나 그리고 조금 더 DC를 해주면 2만 원, 3만 원 정도 남고, 국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대표적인 은성 수양기 이런 제품을 베스트셀러라고 하거든요. 가장 잘 나가는 낚싯대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꽤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근데 인터넷 최저가에서 10,000원 정도 DC를 해주면 9,000원 남습니다. 9,000원 또는 7,000원 남아요. 근데 또 약간 이거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의 그 실력 부족일 수도 있어요. 부족이죠. 대형 매장, 그러니까 규모가 한 30억 정도 되는 대형 매장들 있죠. 그런 데는 그 물건 하나만 매입을 해도 뭐 한 4천만 원어치, 뭐 3천만 원어치 이렇게 사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받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하나 팔아도 인터넷 최저가 맞춰줘도 뭐 5만 원 내지 6만 원 남길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네 조그만 낚시방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팔아봐야 9,000원, 뭐 어떨 때는 6,000원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은 많은데 우리가 순이익이 인터넷 가격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밑밥을 준비하면서 바늘 1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소품들 있죠. 뭐 1,000원짜리 소품, 요런 데 이제 한 30% 정도 남으니까 그런 소품에 또 이게 마진이 조금 나은 편이죠. 그래서 장비를 팔아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낚시점은. 우리 조그만 낚시점들은. 그래서 장비를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은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깎아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 매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월 매출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200에서 300 사이가 정도 되고, 장사가 장마철이라든지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인터넷비 내고 내 휴대폰 요금 내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좀 최악이죠. 사실 최악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우리 조그마한 동네 낚시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200에서 3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데도 있어요. 뭐 진짜 현지에 장사 엄청나게 잘 되는 집은 그렇게 버는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마
중소기업 수준으로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뭐 이렇게 내 위에 사장님이 없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을 뿐이지 뭐 크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하고 다를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총각대 차리는 게 자본금만 있다고 하면 총각대 낚시점을 차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 사람, 그러니까 와이프, 내 와이프가 성격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못 갖다 줘도 이해를 좀 해주는 사람, 뭐 잘 없죠. 우리 집사람은 좀 잘 만났죠. 저는 천사를 만난 거죠. 집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늦게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분,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유 자금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만 있으면 정말 좀 재밌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3억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시작했는 타입이고, 한 5억에서 7억 정도만 있으면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좀 물건 싸게 저렴하게 들고 와서 좀 인터넷에 쇼핑몰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왜 호야도미는 쇼핑몰을 안 하나? 쇼핑몰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말은 하지만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가격이 안 맞아요. 이해 가시죠? 왜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신 사업도 다 냈고 다 준비는 됐는데, 뭐 네이버에다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시작을 하면 돼요. 저도 또 카메라도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이런 카메라도 있는데 찍어서 올리면 돼요, 부지런하게. 근데 인터넷 최저가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골리앗처럼 큰 대형 쇼핑몰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제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그런 데는 또 카드로 끌잖아요. 카드 끌고 또 그 종합소득세도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많다고 하면, 낚시점을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지만은 여유 자금이 없으면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집사람이, 와이프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느냐, 첫째. 그러니까 생활비를 많이 못 갖다 주고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재밌게, 적게 돈을 벌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느냐. 아, 정말 난 낚시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내 자본력, 자본력이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또 하자면은, 정리 부분의 하나가 내 낚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학꽁치 채비, 뭐 뱅에돔 채비, 감성돔 채비, 뭐 많잖아요. 호래기 채비. 그러니까 내 관심, 그러니까 뱅에돔 낚시는 좋아하지만 다른 낚시도 공부를 할 자신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가장 크고, 더 나아가서 물건을 어떤 걸 넣어야지 내가 잘 팔리는지, 그러니까 안목이죠. 장사의 안목. 어떤 게 잘 팔리고 어떤 게 안 팔리고, 이런 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무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올해는 얼마 정도 물건을 사입하고 얼마 정도 매출을 내야 된다, 이런 재무력 사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방법도 깨뜨리고 있어야 되고, 낚시에 대한 소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또 이제 사실 그 골리앗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업, 그러니까 자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날도 많고,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비 100만 원짜리 한 달에 10개 판다 해도 3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꼴로 남는 데 있잖아요. 2, 3만 원 남는다니까 100만짜리를 열심히 판다 해도 3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진짜 별 차이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할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한두 명씩 이렇게 와요. 한두 명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저 겉으로 보기에는 호야도미가 돈 많이 번다 뭐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절대 아니고, 오히려 빚이 한 4, 5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빚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버니까 저 친구가 낚싯대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갑다. 뭐 일본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갑다.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을 빚을 내 가지고 물건을 넣고 하는 그런 거지, 가게 안에 있는 전부 다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매장에 지금 있는 금액이 약 한 5억 정도, 재고가 5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재고고 또 은행에 또 빚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달마다 월세 80만 원씩 나가고 보증금 그 8천만 원도 다 은행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낚시점을 차리고 싶다, 그 꿈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약간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무봉돌 있죠. 고무봉돌이 한 호수에 50개씩 들어오고 어떤 곳은 25개씩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통상 50개씩 들어옵니다. B봉돌로 50개, 2B봉돌로 50개, 3B봉돌로 50개, 뭐 G7 50개, 이렇게 G7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호 봉돌까지 50개씩만 받는다 해도 거의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봉돌만 그래 받아도 돈이 그렇게 들어요. 그럼 우리 바늘도 있고 목줄, 원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낚싯대도 있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대리점들처럼 재고를 다 안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똑같은 낚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하나도 못 팔죠. 또 장사가 잘 되면 또 잘 팔리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매출이 인터넷 가격, 우리가 자유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인터넷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시스템 때문에 뭐 하나 팔아도 뭐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바늘 하나 팔아도 200원 이렇게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300원. 우리가 뭐 세금 다 빼고 하면 2, 300원 정도 최저가로 파시는 분들, 그게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될 수 있으면은 시장 조사를 잘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낚시점 하는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사면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한 1, 2만 원 정도 싸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호야도미는 티탄 사이버 5를 다른 집보다 한 1, 2만 원 싸다. 제가 이렇게 팔면 저는 한 1, 2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저를 뭐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벌써 20분이 넘어가네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 둘, 셋.